약간 찔렀다, 약간 뺐다를 반복하는 기법입니다. 침병을 잡고 좌우로 반복해서 돌려주는 기법입니다. 침병을 손가락으로 튕겨서 진동을 일으키는 기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화의 지압신공입니다. 오늘은 한의원에서 침을 넣을 때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침을 관에 넣어서 침을 놓나요? 원래 침은 관에 넣지 않고 침만 손으로 접어서 놓았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조선침이라고 해서 깎아서 침을 만들었는데요. 침이 두꺼워서 많이 아팠죠. 그래서 요즘은 침을 관에 넣어서 놓기도 하는데요. 이 침은 요즘 사용하는 호침이라고 해서 머리카락처럼 가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침이 가늘기 때문에 덜 아프죠. 그런데 이것을 이 침관에 넣어서 빠르게 툭 하고 치면 이 차의 길이만큼 빠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통점을 빠르게 통과해서 통증이 적어서 이 호침을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이 길이가 지금 이만큼 차이가 나거든요. 이만큼. 보이시나요? 이 길이만큼 빠르게 자입이 되는 원리입니다. 한의사들은 호침도 침관 없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침관 없이 침을 놓는 것이 약간 아프긴 해도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왜 침을 아픈 곳이 아닌 반대쪽에 놓나요? 침은 기본적으로 통증이 있는 곳에 놓습니다. 이곳을 아시혈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시혈도 천응열이라고 해서 치료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멀리 떨어진 곳에 놓기도 하고 반대편에 놓기도 합니다. 왼쪽이 아픈데 오른쪽에 놓기도 하죠. 그래서 환자들은 선생님 그쪽이 아닌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간혹 일부러 반대쪽에 놓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좌병우치, 우병좌치로 표현합니다. 병소와 반대편에 침을 놓는 것은 실제로 침 치료가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소모의 80% 정도가 이 숨골 부위에서 서로 좌우로 교차합니다. 그래서 뇌의 좌반구는 몸의 우측을 지배하고 뇌의 우반구는 몸의 좌측을 지배하는 거죠. 중풍 환자들을 보면 왼쪽 뇌에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기면 우측 팔다리에 마비가 생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한 어깨가 아픈데 손가락에 침을 놓거나 위에 통증이 있는데 이 발가락 부위에 침을 놓아서 치료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경락 이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병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침을 놓는 것을 온이취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경락 이론을 떠나서 침의 말초 자극은 뇌에 영향을 미쳐서 중추신경과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말초신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신의 균형을 잡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왜 침을 놓고 나서 이리저리 만지나요? 침을 놓으면서 침을 조작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자극법으로 이러한 자극을 주는 이유는 혈자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혈자리가 활성화되면 환자는 산, 마, 중창 등의 감각을 느낍니다. 산은 시린 느낌, 마는 마비되는 느낌, 중은 묵직한 느낌, 창은 부어오른 듯한 느낌 등입니다. 환자들은 보통 뻐근하다고 표현하죠. 참고로 전기가 오듯이 찌릿하는 느낌은 정상적인 침감이 아니라 신경이 침에 찔렸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이때는 침을 빼고 다시 놓습니다. 정상적인 침감은 듣기나 기지감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침감이 있어야 침 치료 효과도 좋습니다. 침감을 잘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침을 놓기 전에 침을 잡지 않은 왼손 손가락을 이용해서 침을 놓을 혈자리를 잘 찾은 후에 해당 혈자리가 위치한 경락을 툭툭툭 쳐주거나 문지르면서 먼저 자극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의사에는 침을 놓을 줄 아는 사람은 왼손을 믿고 침을 놓을 줄 모르는 사람은 오른손을 믿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왼손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혈자리를 찾아서 활성화시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럼 침 조작법 중 임상에서도 흔하게 사용되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법입니다. 침을 일정 깊이까지 놓고 반복적으로 약간 찔렀다, 약간 뺐다를 반복하는 기법입니다. 문헌에는 마치 절구질을 하듯이 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염전법입니다. 침을 일정 깊이까지 놓은 후에 침병을 잡고 좌우로 반복해서 돌려주는 기법입니다. 문헌에는 마치 용과 호랑이가 싸우듯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탐법입니다. 침을 놓은 후에 침병을 손가락으로 튕겨서 진동을 일으키는 기법입니다. 이러한 조작법은 침을 놓기도 하면서 하고 침을 놓고 나서 중간중간 치료 목적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시술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왜 간혹 침을 놓을 때 눕혀서 놓나요? 간혹 침을 놓을 때 침의 각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는 직각으로 놓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비스듬하게 놓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옆으로 눕혀서 놓기도 합니다. 이것은 혈자리마다 다르기도 한데요. 가장 기본적인 침법으로는 직각으로 놓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중안 부위에 침을 놓는다 그러면 중안 부위는 이렇게 직각으로 침을 넣습니다. 그런데 혈자리 바로 안쪽에 폐나 간 등의 중요 장기가 있으면 직각으로 찌르면 장기가 손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견적렬인데요. 견적렬을 깊게 찌르면 바로 폐가 찔리게 됩니다. 그래서 견적렬은 절대 직각으로 찌르지 않고 견적렬은 횡자를 하거나 사자를 합니다. 또한 복부에는 기문혈이 있는데요. 기문혈도 깊게 찌르면 간이 찔립니다. 그래서 절대 기문혈은 심자하지 않고 아주 얇게 찌르거나 가볍게 횡자나 사자를 합니다. 또한 혈자리 아래에 동맥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태연혈은 요골동맥이 지납니다. 그래서 태연혈을 직각으로 찌르게 되면 동맥이 찔리죠. 그래서 태연혈은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횡자를 합니다. 또한 경락의 흐름에 따라서 기운을 조절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혹은 반대 방향으로 약간 기울게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침으로 몸을 보호할 수 있나요? 사실 침은 보약처럼 기운을 보호하는 치료법은 아닙니다. 침의 효과는 기운의 평양성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음과 양의 균형을 맞춘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맞춘다 등등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나 침을 맞고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있죠. 이것은 기운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는 기운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침에도 보사법이 있긴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여기서 보한다, 사한다는 의미는 기운의 기울기를 조절하는 개념입니다. 마치 시소로 보시면 가벼운 쪽은 무겁게 하고 이것은 보죠. 무거운 쪽은 가볍게, 이것은 사죠.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약자극과 강자극입니다. 우선 보하는 방법으로는 침을 넣으면서 약하게 자극을 주는 거고, 사하는 방법으로는 강하게 자극을 주는 겁니다. 자극을 극대화시키는 조작법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제삽, 염전, 탐법 등을 사용합니다. 침의 보사법으로 대표적인 것은 영수보사법과 온보방사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사법은 몇 개의 침으로 허증과 실증을 치료하는 사암침법이나 태극침법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두 번째, 영수보사법입니다. 이것은 경락의 흐름 방향을 기준으로 침을 놓는 것입니다. 경락이 흐르는 방향대로 침을 기울어지게 놓는 것을 보법이 되고,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놓는 것은 사법이 됩니다. 족삼리를 예를 들면 족삼리는 족양명 위경인데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럼 이 방향이 원래 흐르는 방향이기 때문에 족삼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방향대로 이렇게 놓으면 보호가 되는 거죠. 만약에 족삼리를 사고자 하면 이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이 방향을 아래에서
이렇게 막아주면 족삼리를 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수보사는 이 방향으로 흐르는 방향대로 침을 기울이게 놓거나 반대 방향으로 침을 기울어지게 놔서 보를 하거나 사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치 강의 물길을 따라 흘러가게 하는 것을 보라고 하면 강물을 뚝처럼 막아서면 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해당 경락의 흐름을 강화시키거나 혹은 억제시키는 거죠. 이때 영수보사를 하기 위해서는 침을 기울게 놓습니다. 세 번째, 온보방사법입니다. 침을 놓고 나서 돌려주는 방에 따라 보가 되기도 하고 사가 되기도 합니다. 침을 놓고 나서 돌려주는 방향에 따라 보가 되기도 하고 사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침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보가 되는데, 이때 엄지와 검지손가락 모양이 온 모양이 됩니다. 반대로 침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때 엄지와 검지손가락 모양이 각진 모양으로 한자로는 방이 됩니다. 그래서 온보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는 의사의 좋은 기운을 넣어주는 거고, 사는 환자의 나쁜 기운을 빼주는 겁니다. 그런데 기운을 넣어주기 위해서 하필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킬까요? 흥미롭게도 이것은 학창시절에 배웠던 오른나사의 법칙과 유사합니다. 오른나사의 법칙이란 손을 이렇게 하면 네 손가락이 자기장이 형성되는 방향이고 엄지손가락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죠.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면,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면 전류는 어떻게 되죠?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게 오른나사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침을 이렇게 돌려주면 어떻게 되죠? 기가 이렇게 가죠. 그래서 침을 이 상태로 놓았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침을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기는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의사에서 환자로 기가 통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 상태에서 침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거는 방사가 되죠. 이렇게 돌려주니까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방사가 되면 환자에서 의사 쪽으로 기가 빠져나오게 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처럼 온보방사를 오른나사의 법칙으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구륙보사법이 있습니다. 구륙보사법은 온보방사를 할 때, 보를 할 때는 오른쪽으로 9번을 돌리고 사를 할 때는 왼쪽으로 6번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관념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침을 놓는 방법이나 자극법, 보사법에는 무척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래도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침을 맞을 때 한의사가 침을 잡고 이리저리 흔들거나 손가락으로 튕기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의 한동화의 지압신공 마칩니다. 감사합니다.